나머지 한 5시간 가는 동안에 엄청 애들 말로 해서 쫄았을 거예요.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2016년에 그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2016년에 비행기를 타려고 A팀, B팀 보통 그 10시간 넘어가는 비행은 2세트가 타잖아요. 2세트 타는데 A팀의 부기장이 군대 있을 때 아파트 2층에 살던 후배였대요. 후배였는데 전입은 고참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군대 생활 생각하면서 반가워갖고 타갖고 야 임마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뒤통수를 딱 때렸대요. 근데 이 부기장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입사 선배인데 아무리 반갑기로서니 뒤통수를 나를 때려?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 자식 반갑대니까 그러면서 또 뒤통수를 또 때렸대요.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이걸로 들이받은 게 코피 터지고 나 비행기 뜨기 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서 제가 이걸 왜 여기 그림을 해놨냐면 호날두가 이제 유럽 축구 선수 애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면 야구 선수도 그렇고 홈런 치고 나면 막 뒤통수 막 때리더라고요. 축구도 골 넣고 나면 막 때리는데 걔네들은 뒤통수 맞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뒤통수 맞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폭행 그걸 해서 조종사들 다 잘렸어요. 앞에 있는 기장들 2분 잘리고 후배 하고 선배하고 이분들 다 해갖고 항공 바닥이 좁아갖고 어디 가서도 저 시험이 잘 안 되더라고. 이걸 보면서 능력이 대단하다 소리 들었는데, 예. 한번 그 분석을 하려면 막 몇 년 결과가 나오려면 막 한 몇 년 걸리잖아요. 예.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기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몇 년 안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고들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보험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오는 저번에는 여기 났던 사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났던 사고. 그건 프로그램에 딱 집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바다로 들어갔는가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와도 그걸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가면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막다 보니까 그러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이 큰 사고만 하는 게 아니고 경량항공 조그만 거 있잖아요. 행글라이더 타다가 떨어지고 이거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형식된 정해진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카오에서 얘기하기 3년 이내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의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이게 다 국민적인 관심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때 정도 발표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블랙박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뭐 입력시키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한 게 IATA는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 앞에 있었던 건 국제조직 중에 질서 정연하게 안전을 도모하는 아이카오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IATA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운송협회잖아요. 운송협회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이익을 추구를 하고 그래서 이익 추구가 안 되고 운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정회원으로 안 받죠. 그래서 IATA 정회원은 풀서비스 캐리어만 정회원으로 돼 있어요. 로코스트 캐리어는 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돼 있고 또 풀서비스 캐리어 중에서도 국내선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회원으로 안 집어였죠. 그래서 이쪽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비용으로 계산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통해서 항공에 관련된 부분, 비즈니스를 안전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보면 아이카오하고 아이아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일부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서상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하고 뭐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다 같이 균등하게 잘 가야 된다는 조직하고 조직 모토가 틀렸지만 이쪽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하고 에라에 초점을 주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문책을 하고 이 조직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쓴 부분을 세이프티 2로 가면서 웰빙 일을 하면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휴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원이 사람이 끝까지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계를 갖다가 해갖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관리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안전의 기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했던 게 리스크, 에라, 불안전한 행동 이런 거에 강조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은 조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새로운 안전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가면 세계 기조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문봉섭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2000년에 제가 항공대학교 석사를 갔었는데 저하고 같이 가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로 대한항공 기장인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논문 준비를 딱 했는데 어느 날 땅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반 동안 했던 자료가 어떤 상공회의소에서 석사 논문을 누가 썼는데 거기에 100% 있더래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레이오가 나와서 책도 읽고 뭐 해서 번역 잘 안 되는 거 번역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걸 갖다 해서 출판을 해갖고 망했다 그래서 2003년에 포기를 했어요. 저는 99년 들어가서 2003년에 그럭저럭 해서 논문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했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는 바람에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때 저희가 연구했던 자료를 계속적으로 해갖고 2002년, 2008년, 2015년에 설문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한 결과예요. 이게 이제 A사하고 B사입니다. 비공식적인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있느냐를 2002년에 물어봤을 때 파란 항공사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2008년까지도 좋았다가 2015년 되니까 뚝 떨어졌어요. 안전 문화에 관련돼서 좋은 안전 문화를 2002년에 갖고 있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 빨간색 회사는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들은 밑으로 떨어졌어요. 공식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 행동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쪽 2015년 되면 현저하게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A, B 항공사는 어떤 항공사라는 거 개략적으로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그 경영하시는 분이 이익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종사의 행동에 있어서도 A 항공사는 계속적으로 조종사 행동에 관련돼서 증진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는 2008년에 피크를 이루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에 엄청나게 안전 얘기하면 정말로 모범적인 걸 했었는데 2015년에 조사할 때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안전 경영하시는 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행동에는 실수나 망각에 관련된 부분이 단순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착오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는 요거는 날리지 베이스라고 해서 정말 모르고 실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재수없게 걸렸죠.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도된 행동, 항공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스킬 베이스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지만 이 밑에 의도된 행동은 문화,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공 운영이 어려운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소방서, 소방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EO 판단 잘못하면 회사 망해버리죠. 소방관 판단 잘못하면 자기가 죽거나 주변 사람들이 죽죠. 조종사 같은 경우도 바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경험할 수 없었고 경험은 대부분이 감정적이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 요 직업분들이 대부분이 통계에 의하지 않고 감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감에 의해서 할 때는 감에 의해서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주식 딱 계속 감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됐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인데 왜 해필이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100개의 주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랐는데 해필이면 떨어지는 이 감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음봉, 양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AI도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만치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쓰는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을 안 써요. 그냥 주워 담아요. 왜 그러면 비행기 대수도 어마어마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모으면 자료 모아서 결론 내고 하면 하나의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급변하고 있고 지금 저비용항공사도 무슨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스타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리드 뭐 해서 에어프레니어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형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나 계열사 전부 들어가면 대한항공은 5개의 항공사를 보유한 거대 항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5개의 항공사가 정서가 틀리잖아요.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정서하고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상충된 문제가 생기면 지상조업이나 공항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밑으로 그 다른 가지를 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 때 맞춘 안경 갖고 그 포커스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뭐 송아지 때 생각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가 숨가쁘게 46장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여기 에드거 데이비에서 1946년에 교육학연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의 역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읽은 거 10%, 2주에 기억하는 게 들은 거 20%, 본 거 3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50%에 해당됩니다. 토론을 하면 70% 2주에 기억을 한대요. 말하고 행동하면 90%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사하면서 평가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0% 정도 뿐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건 견해를 달리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게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끝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항공기 사고는 그렇게